자, 본문 육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해요. 어법도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고 일단 본문의 무게감이 달라요. 지난번 아이오티와는 좀 다릅니다. 정조잖아요. 정조. 그렇죠. 네, 다 같이 나중에 수원 화성에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울적하면 갑니다. 자, 볼게요. The story behind 화성 fortress인데요. 보통 우리가 화성이라고 할 때 이 성 자체가 이미 성자예요. fortress가 성이나 요새를 말해요. 사실 이거 중복이에요. 알죠? 한강, 그럼 강이 이미 강인데 영어로 쓸 때 뭐 한 river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바로 현재 완료를 물어보네요. Have you visited? 그리고 나서 뒤에 sin까지 형광펜은 두 번 치세요.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PP 형태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visited라는 이 단어가 가진 가치는 뭐냐? 뒤쪽에 전치사 x 중요하죠? visit 어딘가에 가다 방문하다지만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 알죠? 쓰면 큰일 나요. Have you ever been to면 괜찮아요. 그쵸? 그렇다고 또 gone 쓸 거야? 그럼 가버렸다예요. 그래서 여기만 잠깐 확대하자면 단어가 visited 대신에 been을 썼었으면은 뒤에 전치사 to가 있어야지만 청계천에 가봤나요? 라는 뜻이 돼요. 청계천에 가봤나요? 라는 뜻이었고요. Have you ever visited? 방문한 적 있어요? 했는데 청계천, 서울에 있는 청계천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뭘 했냐는 얘기야. Have you ever seen? 본 적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The large painting인데 on a wall. 자, 질문 하나 합시다. The painting인데 벽에 있는 그림을 뭐라고 하죠? 벽에 있는 그림을 벽화라고 하죠. 벽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뮤럴이라고 그래요. 월페이퍼는요. 컴퓨터 배경화면을 말해요. 그게 달라요. 월페이퍼는 보통은 집에 바른 벽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배경화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뮤럴이라는 게 벽화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내용일치 나올 정도지 이걸로 막 바꿔치기 쓰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다만 청계천에 있는 벽화가 이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뮤럴을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한번 쓰는 거예요. 생긴 것도 모럴하고 비슷하게 했죠. 모럴은 뜻이 뭐야?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자, 어쨌거나 뒤에들을 that shows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묶으면서 동시에 that shows 두 단어를 아래쪽에다 showing이라고 한번 쓰시고요. 이 자리에 showing이 들어가건 that shows가 들어간 거네. 앞에 있는 뭘 꾸며주냐면은 요 페인팅을 꾸며주죠. 화살표가 월이 아니라 페인팅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grand procession 하면은 grand는 일단 굉장히 규모가 큰 걸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장대하고 장엄하고 대단한 프로세션은 행차를 말해요. 행차는 이렇게 쭉 퍼레이드를 하는데 많은 사람과 많은 물품들이 쭉 나열해서 걸어가는 걸 말하죠. 행진과 그다음에 퍼레이드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벽화 본 적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은요, is called 반차도 역시 한글을 이렇게 그냥 영어로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it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페인팅인데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왜 굳이 저렇게 썼을까 싶지 않아요? 아래쪽에 두 군데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치시는데 둘 다 형광펜 치면서 여기 컴마가 있다는 걸 잘 보이게 해주세요. and 다음에 it이라는 게 앞에 나온 반차도잖아 결국. 그치? 그러면 반차도라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그 반차도는 묘사도 못하러 저렇게 말해. 그냥 관계대명사 계속조원법을 쓴다면 and도 필요 없고 반차도를 의미하는 저 대명사 it도 필요 없죠. 그냥 which 하나면 끝나요. 아니면 아예 분사구문 써도 되지. 왜? 접속사 생략해볼까? 앞에 그림이 이 it이니까 생략하죠. 그러면 is 현재시, depicts 현재시하면은 현재 분사 한 단어 쓰는 분사구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epicting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건 밑에다가 부연 설명 한번 쓰면 나중에 복습할 때 알아볼 수가 있죠. 분사 구문으로 쓴다면 depicting이다. 그러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면 which depict라고 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문에선 이따가 여러 번 나올 거라서 색깔 저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편한 색깔 쓰시고요. 저는 잠깐 쓸게요. depict라는 단어의 의미만 잠깐 체크할게요. 묘사하다 라는 단어예요. 묘사하다. depict가 묘사하다, 서술하다라서 그림을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illustrate라는 단어를 쓰죠. illustrate. 그 다음에 describe. 역시 묘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describe나 illustrate 하나 더 portray라는 단어를 쓰시면은 우리 명사형 많이 알 거예요. portrait 하면은 초상화를 말하죠. 근데 portray 하면은 묘사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illustrate, describe, portray, depict.
물론 s를 붙여야겠죠. 자, 근데 이 그림이 뭘 묘사하고 있냐면은 킹 정조가, 즉 정조왕이, 정조대왕이 리딩인데요. 근데 리딩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라서 뒤에 리딩에서부터 수원까지는 앞쪽에 있는 이 정조를 수식하고 있는 현재 분사예요. 그걸 아래쪽에 현관펜 친 게 여기 있어요. 킹 정조를 수식하기 위한 현재 분사. 즉 정조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거냐면 leading 하고 있는 정조를 묘사한 거죠. lead 이끌다 이죠. 뭘 이끄는 거야? A royal procession인데요. 이거 아직 구별 못하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R인지 L인지 구별해야 돼요. R이 들어가면은 왕족이에요. L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브랜드 네임 같은 거 쓸 때 거기다 지불한 로열티 같은 걸 말할 때 로열이라는 형용사의 파생어예요. 그 브랜드에 충성하겠다는 충성금이에요. 말하자면 로열은 충실한 충성을 다하는 이라는 형용사고 R이 로열이에요. 왕족 로열 패밀리 할 때 그 로열이에요. 자 우선 로열 프로세션이니까 왕족들이 행차하는 것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수원 화성으로 왕족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엄청난 행렬이죠. 옛날에 여러분 알겠지만 경복궁, 창경궁 이런 왕이 살았던 궁궐은 다 강 북쪽에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강 북에서 수원까지는 지금 가도 멀어요. 여기 지금 대치동이니까 강남이잖아. 강남에서도 끝자락이란 말이야. 강남에서 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있는 부분은 압구정동과 신사동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한참 더 오죠? 근데 옛날 생각해봐. 저기 종로 경복궁에서 강을 건너서 여기 강남에서도 한참 더 내려가는 수원까지를 말 타고 가마 타고 그 가마를 사람들이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다리가 있어요? 한남대교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다리가 아니고 돌로 이렇게 주섬주섬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저때 당시 임시로 다리를 만들었대요. 저걸 위해서. 행렬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행렬인 거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기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갔을까? 그 얘기예요. created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펜은 여기다 먼저 칠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주어가 누구냐면 the original painting 밑에 주어라고 쓸게요. 그럼 위에 나와 있는 created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 별표하시면서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쓰는데요. 수동태가 나와 있는 이 ed가 달려있는 수동 분사 구문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 즉 왜 creating이 아니냐 분사 구문인데 뒤에 주어가 그림인데 그림이 만들겠어? 만들어진 거지. 게다가 create란 동사에 목적어 없죠.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by가 있잖아. 기봉도에 의해서라고 지금 분명히 뒤에 행위자가 있죠.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수동이란 얘기예요. 즉 첫 번째 create의 목적어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by 뒤에 행위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뒤에 주어가 painting인데 앞에 주어를 생략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어인 그림이 뭔가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수동 분사 구문이고요. 만약에 그냥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즉 생략하지 않고 부사절로 쓴다면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김홍도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결국 봤더니 이 그림 혼자 그린 게 아니네. 그치? 팀 프로젝트야. 여러 화가들인데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과 김홍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랬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걸 굳이 부사절, 즉 뭐뭐 했을 때거나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이 그림이 결국 만들어졌다 6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만약 만든다면 앞에 주어는 그냥 the original painting 이렇게 왔겠죠. 원래 그림은 was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 걸 다 쓰고 나서 and만 있었으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was done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썼겠죠.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 하나만 있었어도 앞에가 주어 다음에 동사인 was를 쓸 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 역할을 할 and가 없죠. 뒤에 그냥 버젓이 갑자기 the original painting was라고 동사가 있으니까 앞부분이 분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는 보통 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김홍도 혼자 그린 게 아니다. 이걸 일치 문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워낙 압도적으로 유명한 화가라서 뒤에 화가들이 묻혀서 그래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63페이지 위에서 행해졌다는 거는 종이가 63장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63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제를 잘 보세요. was done이라고 과거 시제인데 여기가 depict라고 s가 붙어있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D, P,
did라고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틀려요. 자, 과거 시제 동사로 봐도 안 되고요. 그러면 과거 분사인 PP 형태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일단 과거 시제 동사를 보기엔 뭐가 문제예요? 아, 저 그림이 63페이지 위에 그려진 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야. 즉 그렸을 당시에. 그치만 1779명의 인물과 779마리의 말을 묘사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저 그림을 봐도 저 그림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존재하는 그림이고 지금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지금 현재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라서 현재 시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건 그런 때문이고 과거 분사가 안 되는 건 뒤에 characters랑 horses랑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가 s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파트예요. 어법상. 잘못 이해하면은 앞에 was 뒤에 있는 이 done이랑 병렬이라고 생각해서 done and depicted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내용상은 이거야. 일단 63페이지. 일단 양도 많고 1779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779마리의 그림, 이 말들이 오늘 magnificent 스케일이야. 스케일은 굉장히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규모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y? 도대체 왜? 이런 얘기죠. 왕의 행렬이라는 것이 was랑 made 두 개를 체크해 보세요. 이 왕의 행렬과 행차가 왜 굳이 그림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 비동사랑 made가 나오면은 전치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요.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여기다 막 of를 쓰거나 또는 from을 쓰거나 아니면 by를 쓸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into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자, into가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전치사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보자면 둘 다 뭐가 있냐면 재료가 와요. 다만 재료의 차이가 있죠. of 뒤에 오는 건 뭐야? 딱 봤을 때 그건 줄 알아보는 재료가 of 뒤에 오고요. 딱 봤을 때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 발효가 되었거나 화학적 가공을 거쳤을 경우에 from을 쓰죠. by는 뒤에 만든 사람이 와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 즉 제작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into는요. 결과물이 와요. 결과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앞에 있는 요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재료예요. 재료고 소재가 되는데 이러한 재료가 이러한 결과물이 되게끔 만들어졌다. 그때가 into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즈와 우유의 관계 생각해 봅시다. 앞에 주어가 우유, 치즈예요. 그러면 be made from 다음에 우유를 쓰죠. 우유로 치즈를 만든 거니까. 그쵸? 재료 자리에 우유가 들어가요. 근데 야 우유라는 재료가 치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milk is made into chee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두 개가 반대되는 거 느껴져요? 재료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재료인 거야? 왕의 행렬과 행차였다는 게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재료인 거죠. 그 소재가 그림으로 탄생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made into예요. 자, 그러면 why did the king march예요? 위에선 계속 procession이란 명사를 쓰더니만 이제 드디어 행진하다라는 동사를 쓴 거죠. 왜 왕은 수원까지 행진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아래쪽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필사본은 건너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What made him? 도대체 뭐가? him 다음에 자 현관펜 칠 때가 왔어요.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 두 개가 다 뭐예요? 사역 동사인 made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목적격 보어. 역시 병렬 주의하셔야 돼요. build and visit 두 개가 병렬이에요. 잘못 이해해서 made and visited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도대체 뭐가? 라는 의문사이면서 주어져 여기서. 그 남자, 즉 정조를 build하고 어디를 build해요? 뒤에 있는 화성, 이 요새 화성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visit, 저 화성이라는 곳에 가게끔 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how was it built?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해서 앞으로 볼 내용들의 소제목을 미리 소개하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저의 그림을 그렸을까? 그 다음에 왜 만들었지? 그리고 왜 갔을까? 이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we will learn about the origin. 자, 이 단어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원이라는 단어죠. 즉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화성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and the history of fortresses. 그리고 이 화성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거 소제목이니까 괄호를 한번 이렇게 달아줄게요.
바로 말해주죠. The original of 화성 fortress 했어요. 이 화성이라는 요새 성곽의 기원 시작입니다. 자, 이것의 시작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goes back to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굉장히 동의어가 많으니까 동의어도 정리를 할 거지만 현재 시제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작 자체가 late 조선 period라는 거는 조선시대 후기까지로 back, 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간 시작은 언제야?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은 21세기보다 go back 해야 돼. 이거야. 그래서 여긴 goes, 현재야. 그런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date back도 지금으로부터 back, 뒤로 가는 거니까 요 자리에 쓴다면 똑같이 date back to라고 쓸 거예요. 그치만 뒤에는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래쪽에 보면 originate나 아니면은 begin도 동의어라고 써놨죠? 근데 여기다 저 동의 표현 쓰실 거면요. 시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강조해 드릴게요. 요걸 쓴다면 originated in 그 다음에 began 이게 과거 시제죠. with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얘네는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느냐? 동사가 달라서 그래요. originate도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begin도 시작하다예요. 그럼 결국 저 그림, 저 화성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긴 그 기원은 조선시대 후기에 시작했다죠. 한다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originated, began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의어라고만 그냥 묶어놓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어는 맞아. 써도 돼. 다만 시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back 하는 거라면 goes back, date back 이렇게 되죠. 하나 더 한다면 back을 쓰는 것 중에 trace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traces back라고 써도 똑같이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런데 originated나 began을 쓴다면 과거 시제가 맞다. 자, 어쨌거나 시작은 언제다? 조선시대 후기예요. This was.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말하는 게 뭐예요? 조선 후기를 말하죠. 저때 말했던 저 조선 후기라는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요. was a time of political instability예요. stable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명사형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세요. 원래 안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쵸? 얘는 stable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얘랑 반이어가 되는 형용사가 있어요. 불안정적인이란 뜻이죠. 근데 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unstable을 써요. 얘는. 그런데 명사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stability를 쓰거든요. 안정성. ability. 근데 안정성이란 명사의 반이었냐? in을 붙여줘요. instability 이렇게 써요. 아까 그 secure하고 반대예요. secure는 안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insecure라고 결국은 명사형을 쓸 때 insecure라고 써요. 그런데 걔는 명사형을 쓸 때도 똑같이 들어가요. insecurity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다르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풀게 되면 나올 텐데 잠실여고에서 육가를 가지고 이 정치적 불안정한 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거를 명사형과 형용사형의 구별이 필요한데 지문에 나와 있었던 건 instability라는 명사형인데 형용사형을 쓰도록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가 정치적으로 불안전했다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politically unstable이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 instable이라고 쓰면은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 요 조선 후기는 정치적인 굉장히 불안정의 시기였다. 왜 불안정했냐? various factions예요. faction 뭐냐면요. 원래 편, 파벌, 당파예요. 조선시대 내내 얼룩져 있죠. 노론이냐, 소론이냐, 남인이냐, 서인이냐 맨날 갈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factions예요. 이 다양한 faction들이 fought for power, 권력을 위해 다퉜기 때문입니다. 서로 권력을 쥐겠다고 싸워서 불안정했대요. In the middle of this political conflict, 중요한 명사 나오네요. conflict 무슨 뜻이에요? 뭔가 갈등 또는 충돌 이런 뜻이죠. 이런 정치적인 충돌의 한복판에서 사도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사도세자 맞습니다. 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그 사도세자를 말하죠. 영조의 아들.
자, 킹 정조's father이라고 컴마 사이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사도세자는요, was killed,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When 정조 was only 11 years old예요. 고작 11살 때. 내가 여기서 이 남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잃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11살 때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사고로 뺑 돌아가셔도 정말 트라우마 너무 심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만약 그랬으면은 아빠가 만약 차 사고로 11살 때 돌아가시면 차를 못 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얘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눈앞에서 손을 넣으면 닿을 것 같은 구멍 속에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서서히 말라 죽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가서 울렸단 말이야.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말 한마디면 바로 아빠가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끝내 거기서 눈앞에 3일 동안 서서히 꺼져가잖아. 꺼져가는 불을 보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불치병이 아닌데 죽어간 아빠 11살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11살은 달라요. 지금이랑. 13살이면 장가도 가잖아. 굉장히 멘탈적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사람이 이미 어려서부터 왕세자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그만한 급을 하게끔 자랐을 텐데 사리 판단이 있는 아이가 저걸 지켜본 거야.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 그게 멋진 거지.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결핍을 겪으면 사람이 삐딱해져야 되는데 너무 따뜻한 남자인 거지. 그게 멋진 거예요. 자, 너무 멋집니다. 넘어갑시다.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네. 자, due to 그랬어요. 다음번에 내가 내용일치 문제 낼 때 그렇게 될 거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매우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자기가 구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일치 문제에 내가 영어로 써낼 거야. 그러면 애들이 쌤이 말했는다고 일치라고 동그라미 친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꼭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기억과 내피셜로 풀면 안 되고요. 읽어보고 푸셔야 돼요. 다음에 내봐야지. 자, due to입니다. 뭘 오우야. 자, due to 알죠? 뭐뭐 때문에 라는 건 알 거고요. His deep affection. 제발 요 명사 뜻 좀 기억해 주세요. 뜻이 뭐예요? 영향, 효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는 뜻이 애정이에요. 애정. 되게 많이 틀리죠? 영향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 동사 affect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동사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런데 affection은 그거랑 상관없이 애정. 그래서 affective라는 형용사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effective 형용사는 되고 affectionate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애정어린, 굉장히 사람이 따뜻한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명사형의 뜻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이 깊은 애정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정조는 결심했어요. 뭘 하기로? to move예요. 옮기게 됐어요. 아버지의 무덤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양주에서 마운틴 화라고 써있지만 나중에 한글에서 보면 화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화산이 볼케이노가 아니라 화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써놓으면 되게 이상하죠. 마운틴 화 이렇게 쓰니까 되게 웃기죠. 그쵸?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글을 영어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양주에서 화산이라는 데로 옮겨요. 왜? 왜냐면 그곳이요. 그곳은 앞에 있는 이 화산이라는 곳인 거죠. 그쵸? 이 지역이 considered 뭐라고 여겨졌냐면 이 투부정사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여기서 투부정사 역할은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 ideal place예요. 아주 이상적인 장소인데 to build tombs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덤이나 묘역을 조성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다. 풍수질 이상 그랬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당시에 이제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묘자를 못하게 했겠지. 그랬으면 기운이 막 살아나서 아들이 자기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대대손손 기가 눌리는 그런 자리에다 무덤을 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명당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 작업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residents, 자 사람들인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who had been living around the area까지를 묶어주세요. 현관패는요, had been living에다 쓸게요. 과거 완료는 제가 아까 얘기 한번 했어요. 언제 쓴다? 느낌상 오래된 게 아니라 반드시 언제보다 먼저인지 특정 과거 시점보다 이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것보다 먼저냐? 뒤에 나오는 had to move. 이사를 해야만 했었다. 보다 이전 시점이란 얘기죠. 이전의 일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왜 그냥 lived도 아니고 were living도 아니고 당연히 현재 완료인 뭐 have been living 이런 건 안 들어가겠고 그쵸? 그럼 왜 과거 완료냐?
저 살던 사람들이요 had to move out 이사를 나가야만 했었어요. 즉 언제겠어? 저기로 묘자를 옮기게 됐으니까 여기 묘역을 조성하려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묘역은 굉장히 넓잖아요. 공원 하나잖아.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는 거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나가야 했던 거야. 근데 그 일보다 이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나가야 하는 시점보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 질문. 여기서 색깔 잠깐 바꿔보자면 이만큼이 생략이 될까 안 될까?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생략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할 수 있어. 아이고 리빙 전까지 빈까지 생략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게 주격하고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which is, who is 이건 생략이 된다고 다 대답해요. 그런데 had been은 비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had been 비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고요. has been 비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예요. 시제만 다른 거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who라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residents living around the area라고 써도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게 따로 있습니다. 뭐였느냐? 살던 사람들 내보니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이 착한 왕이. 그래서 왕이 명령했어요. 따라 new city be built인데요. 동그라미 치대가 왔습니다. be에다가 별표 3개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should라고 한번 써서 첨가 표시를 하시면 되죠. 원래 should be built 앞에 명령하다. 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가 앞에 왔는데 뒤에 대절 속에서 이거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갔을 때는 조동사 should를 썼다 생략하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 내용인즉슨 무슨 얘기야? 새로운 도시가 이들을 위해 지어져야 한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즉 아니 저 사람들 내몰 거면 살 때를 줘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살만한 도시를 새로 하나 건설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수원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원이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배경도 설명을 했네요. 화성 fortress는요 was eventually built 마침내 완성돼서 지어졌습니다. 뒤쪽에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화성이라는 fortress는 요새예요. 요새는 뭐야? 가보면은 성벽에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다가 대포 같은 걸 박아놓고 공격을 하기 위한 거야.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술적인 요새를 말하는 게 fortress예요. 그럼 얘는 왜 지어졌다? 그 수원이란 도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대부분의 병력은 어디 있었겠어요? 한양에 있었겠지. 그 다음에 한양보다 북쪽 어딘가에 국경선 근처에 있었겠죠. 근데 한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굳이 병력이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뭔가 수비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포트리스를 지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원과 이츠는 그 수원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 수원 화성이 지어집니다. 정조는요 paid 여기서 중요한 게 to를 먼저 체크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visit이라는 동사가 어떤 어법상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visit은 뒤에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to를 막 안 쓴단 말이야. 아니면 틀렸다고 하거나 그쵸? 근데 이 visit은 지금 동사예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paid란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냥 방문이란 명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보세요. frequent, 잦은, 빈번한 방문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직역하면 지불했다지만 pay a visit to가 원래 어디에 방문하다란 뜻이에요. pay a visit to 어디에 방문하다. 그런데 왜 어가 빠졌어요? frequent래잖아. 여러 번 갔대잖아. 그러니까 visit일 거고 그러니까 어는 빼먹은 거죠. paid frequent visits to the fortress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아까 배웠던 동사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방문했습니다 라고 쓰면 어떻게 되지? to가 필요해요? 안 쓰죠. 그 다음에 frequently는 어쩔 거야? frequent는 내가 말해버렸네. frequently라고 부사를 써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the fortress라고 그냥 목적어를 써야겠죠. 즉 방문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을이라고 목적어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동사를 쓴다면 부사로 바뀌고 전치사가 빠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한 부분은 어디다? to가 빠졌다. ly가 붙었다. 이 두 개가 바뀐 거죠. 차이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paid a visit to라는 수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visit이란 동사를 쓰느냐의 차이다. 자, 그래서 경조는 결국 여기에 굉장히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요. 뒤쪽에 to honor his father.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여기 수원 화성은 뭐가 있는 거야 결국. 여기 아버지 묘소를 옮긴 거니까 아버지 무덤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을 자주 갔어. 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가서 아버지에게 제도 올리고 인사드리고 그러려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랬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showing이라는 데 현관펜을 칠게요. 일단 분사구문이죠. 그런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아까 앞에서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본문 첫 번째 필기인데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필기인데 가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반차도 뒤에 있는 거에다가 미리 현관펜 쳤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에요, 여기. 반차도 바로 아래 문장, 즉 본문 전체 두 번째 문장. And it depicts라고 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니 그냥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를 쓰거나 현재 분사 하나 쓰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자, 그럼 지금은 뭐가 나온 거야? 저 끄트머리에 제 depicting 대신에 좀 아까 걔는 보여주다 라는 showing 있었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될까? which shows and it shows 이게 되겠죠. 그쵸?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거를 다시 참고하면서 아래다 이제 써볼 참인데 이따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쓰는 거 밑에다가 본문 1페이지 필기본 찾으라고 한번 옆에다 비교해놓고 필기 1페이지 참고라고 쓰세요. 물론 6과 1페이지고요. 그쵸? 참고하라고 쓰시고요. showing은 어떻게 쓸 수 있다?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컴마 뒤에 계속존법을 쓰이면서 shows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난 사실 showed도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왜 아닌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t 그것은 역시 똑같이 shows and showed. 시제는 사실 아주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저랬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옛날에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자주 화성에 갔었다라는 일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런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또 하나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걸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것을 통해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다면 shows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다면 showed고요. 자, 뒤에 목적어절을 볼게요. How deeply he loved and missed him이에요. How deeply까지 먼저 써야 얼마나 깊게 라는 의문사 파트. 주어인 he가 loved and miss는 동사 두 개 병렬이죠. 그쵸? 자, 동사까지 연결하면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show란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쓰인 거죠. 즉 얼마나 깊이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갈게요. One of these visits예요. 자, 이러한 방문들 중에 하나 단수명사 중이니까 당연히 단수동사죠. visit에 낚일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러한 방문들 즉 무슨 얘기야?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되게 자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 있었냐면 on the 60th birthday예요. 누구냐면 of both of his parents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죠?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공 혹시 못 들어봤어요? 진짜 역사에 네. 네. 어쨌거나 자, 어머니예요. 지금은 왕의 어머니가 된 데뷔맘마시고 옛날에는 되게 어렸을 때 시집왔는데 남편이 죽고 혼자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 여인이 자그만치 6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조선시대 60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저 엄청난 끔찍한 세월을 견딘 거예요. 60년을. 자, 그랬는데 재밌는 건 보스 왜? 아, 엄마랑 아빠 동갑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당시에 드물게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연상이었을 텐데 둘이 동갑인 세자 빈과 세자 부부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세자가.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60번째 생일인 그 해의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한 거야? 생일 날까지 똑같지는 않은 거지만 같은 해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환갑일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 회가변을 2배로 크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도 올해가 회갑이실 텐데 회갑 잔치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중에 걸친 회갑 잔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방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날에 있었던 거야. 생일날에 이루어진 거고요. And it was 바로 그것이
이 방문이었습니다. 어떤 방문이냐? Which was illustrated in 반차도예요. 아까 청계천에 있다는 그 벽화 반차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행렬이 바로 요때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visit을 한번 현관펜 쳐볼까요? 자, this visit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60회 생일 날에 이루어진 결국 수원 화성 방문을 this visit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정리하자면 아까 청계천에 있었던 반차도가 묘사하고 있는 그 63페이지에 걸쳐 있고 사람이며 말이며 엄청나게 많았다는 그 그랜드한 이 행차는 뭐였냐면 어머니 생신 때 그때 갔던 걸 묘사했구나. 그러니까 평범치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얘기합니다. 정조의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소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아까는 뭐였죠? 수원 화성의 기원이었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여기다가 별표를 3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위에다가 부정어 도치 구문이라고 쓸게요. 부정어 도치 구문. 그래서 어순에서 did, love 사이에 주어인 he가 껴있다라는 걸 봐야 되죠. Not only did he love his father이에요. 정조가 자기 아버지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 나론니의 내용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기본에 깔고 있는 걸 나론니 뒤에 쓰죠. 앞에 계속 얘기한 게 아버지에 대한 deep love잖아. 그러니까 사랑한 건 너도 다 알잖아. 그건 당연한데 그거 말고 저것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하려는 얘기는 요거야 저거야. 쟤야.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론니 버릇하면 얘뿐만 아니라 제돈이가 두 개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원래 기본에 있는 거고 걔 말고 제도라고 쟤를 부각시키면서 쟤를 얘기할 때 쓰는 게 나론니 버릇의 그 뒷자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집안에다가 alert 한다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에다가 notify 한다는 게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 따지면은 나론니 다음에 alert가 먼저구나 라고 내용상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또한 왕이 뭘 했냐면 굉장히 big heart, 큰 심장을 가졌다. 무슨 얘기야? 넓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have a big heart까지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 푸근한 마음, 이 백성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래쪽 문장에서 보면 the way 다음에 화성 fortress was designed까지 묶어주세요. 자, 현관펜 들 때가 왔습니다. 관계부사 생략할 수밖에 없죠. 왜? 설마 아직도 the way how를 쓸 수는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는 거죠. 그쵸? 안 돼요. 그러니까 the way 다음에 how는 빠져 있고요. 아예 the way만 쓰던가 아니면 맨 끝에 있는 것처럼 how만 쓰던가 아니면 how 대신에 이미 친화됐으면 괜찮다. 요건 거죠. 그쵸? 자, 그럼 어떤 방식? 화성이 was designed 설계된 방식이요. showed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냐면은 바로 that이라는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He really cared for those 어떤 사람 living in the area는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죠.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줬대요. 자,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문장이 근거 문장이 나옵니다. The original design of the fortress 이 요새에 대한 원래 디자인은요. 원래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바뀌었나 보네. 이렇게 알아야지. 원래가 있고 딴 게 있다는 얘기니까. 원래는요. A round shaped wall이에요. 좀 둥글게 생긴 둥글게 모양이 잡힌 벽이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 화성 성벽을 쌓는데 동그랗게 쌓았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이랬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랬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라는 표현에다가 if에다 일단 별을 치시고요. had been 이라고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고요. 뒤에는 would have ended, would have pp가 나오죠. 그래서 현관펜은 아래 가정법 과거 완료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공식이 뭐예요? if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앞에가 과거 완료 시제에 나타나는 had pp 뒤에는 조동사 과거 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have pp를 쓴다면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식 표현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뭘 말해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죠. 자,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그래도 혹시 그때 그랬었더라면 어땠을까 가정하는 거예요.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If the fortress, 만약에 이 성이요, had been built, 지어졌었더라면, as planned, 계획되어진 대로라는 거니까, 원래 모양은 둥근 모양이었잖아.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요, would have ended up. end up 동명사는 뭐예요? 아래쪽에 결국 이렇게 되고 말다라는 뜻이었죠. 결국 living outside예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The fortress walls. 이 성벽에 바깥쪽에 나가서 성벽을 왜 쌓아? 벽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쌓은 건데 벽 밖에 나가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 원래 초안대로 건설됐으면 저 사람을 보호 못 받고 성벽 바깥에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실제로 원안대로 건설이 됐어요? 아닌 거죠. 실제로는 변경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한 거야. 실제는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뀌어서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할 것을 그냥 쭉 서술할 걸. 야 만약에 저거 처음 생각대로 지었잖아? 그럼 저 사람들 보호 못 받았어.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자, 아래쪽에서 왕이 뭘 알아내는지가 나와요. 왕이 깨달았는데요. About the situation. 이 상황이 뭐겠어요? 이 상황은 윗문장 저 상황이죠. 뭐. 즉 무슨 얘기야? 전하, 이대로 지으시면 성 밖에 나가 살게 됩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빠른 소리 했겠지. 이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병렬을 앞에 있는 learned가 1번 동사라면 뒤에 delivered가 2번 동사가 되는 거죠. and를 기점으로 하여. 자, 저걸 알게 되고 나서는 on order,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따옴표로 나오죠. Even if you have to forward and unforward예요. 재밌잖아요? forward, 접다. unforward, 펴다. 자, 성을 접었다 폈다 하면 뭐가 돼요? 말이 접는 거지. 성을 펼친다는 게 뭐냐면 성벽을 쫙 펼쳐 세우는데 다시 접는 건 뭐야? 허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the walls잖아. 이 벽을 3times 3번 동안 접었다 폈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야? 네가 이거를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 3번 해도 괜찮다 이거야. 하지만 이 성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끔 지으란 얘기야? Build the fortress. 짓거라. 핵심은 이거야. 지어. 이렇게 된 거지. 성인데 어떤 성을 지으란 얘기예요? Large enough 한 거야.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를 쓸 수 만큼 충분히 큰 성을 짓거라. 이게 결국 할 말이지. 지었다 폈다 몇 번 망해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된 거 지어. To large 뭐야? To let. 모든 사람들이 all the existing residents야. 모든 존재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왜 live가 왔겠어요? 사역동사 let이 있으니까 뒤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 원형이 오겠죠. 모든 성에 있던 그 거주자들이 inside walls야. 성벽 안에서 살게끔 할 만큼 충분히 큰 곳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e did not want예요. 왕은 원하지 않았어요. Any of the residents. 이 원래 거주민들 중에 그 누구도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want는 원래 to 부정사를 보어로 씁니다. 자, 이 거주민들 중에 누구도 to be unprotected. 결국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아래쪽에 요 문장 현관펜 쳐주세요. 요 문장. 자, 이 문장은 예전에 한번 서술형으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앞에가 뭐가 바뀌었냐면 요 not이 있고 없고가 바뀌어졌어요. 여기는 not want고 여기는 wanted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두 개가 같냐? 위에서는 그 누구도 보호받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원했다 뒤에는 뒷부분에서 protected도 바뀐 게 보일 거예요. unprotected가 아니라 protected가 되죠.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영어 문법에 원칙이 하나 있죠. 부정어가 하나 있고 뒤에 on이라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정어가 있어요.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뭐가 된다? 긍정이죠. 아래쪽에 보세요. did not want가 아니라 긍정. unprotected가 아니라 긍정이죠. 결국 부정이 두 개면 결국 긍정 하나 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기를 원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만 잠깐
추스려서 본다면 to be unprotected라는 거는 not이라는 부정어를 to 부정사 앞에다 쓴다면 not to be protected라고 쓸 수가 있죠. 보호받지 않는 상태이길 원치 않았다. 같은 얘기예요. 자,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the fort is shaped like a leaf예요. leaf라는 거는 옆으로 넙대대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으려고 했더니만 너무 면적이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해서 사람들 많이 살 수 있게 해라 라고 해서 모양이 길쭉하게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라서 요 옆에 공간을 잠깐 드릴게요. This is why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wh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this is부터 쓰기 시작할게요. this is 다음에 원래 있는 걸 다 쓰면 당연히 the reason why겠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는 똑같이 갈 거고요. 그쵸? 자, 이게 원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this is 다음에 the reason이라고 선행사만 쓰고 그리고 뒤에다가 y를 안 쓴 형태, 즉 y를 생략한 상태가 지금 보이죠. 반대가 될 수 있어요. the reason은 생략하고 y만 쓸 수도 있죠. 즉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만 남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the reason 뒤에다가 y를 전치사 for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관계부사인 y는 관계부사 that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쓴다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능하죠. 이거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관계대명사 썼을 경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변형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 성 모양이 바로 이렇게 된 까닭이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 because 써는 게 이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쵸? because는 뒤에 이유가 오고요. why는 뒤에 결론이 나오죠. 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There's another story.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조가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얘기는 지금 한 거예요. 원래 성을 짓는데 됐어. 하나 지어주면 됐지. 뭐 모양까지 다 대충 지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제대로 지어. 다 보호받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At the time이에요. 어떤 시기였냐면 People usually worked on public service projects예요. 말이 좋아서 있어 보이죠? 영어로 말하니까 public service projects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양반을 제외하고 일반 평민과 중인들이 겪어야 했던 반드시 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뭐야? 부역과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세금도 내야 돼요. 공물을 바치건 특산물 같은 거 아니면 돈을 내야 되죠. 부역은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즉 여기에 무슨 공사한다 우르르 와서 공사하고 그러면은 아들이랑 아버지 있는 집에서 누군가 한 명이 꼭 가야 되잖아. 그치? 아니면 만약 우리 집은 다 죽고 저밖에 없어요. 여자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여자가 대신에 물건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뭐 배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부역의 의무인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public service project예요. 지금 보니까 성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성에서 벽도 옮기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성 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는 거에서 usually worked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야? 나라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니까 without getting paid 돈을 절대 받지 않고 getting 다음에 paid 체크하세요. pay를 당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돈을 받는 거죠. pay는 내가 남에게 돈을 주는 거고 get 다음에 PP 형태를 써야 이거 되다 라는 수동태가 되죠. 즉 지불하는 일을 당하는 건 돈을 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without receiving money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돈을 받지도 않고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러나 정조는요. instruct라는 것 자체가 지시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다라고 해도 전혀 다르진 않은데 지시하다가 중요한 건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구나. 요걸 봐야죠. 정조는 뭐라고 했냐면은 the government 정부에다가 정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었겠지. 그렇죠? 무슨 영의정 무슨 뭐 판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한테 to pay 돈을 내라고 명령한 거예요.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야? who worked on this project죠. who worked 두 단어는 당연히 working 한 단어 현재 분사 써도 가능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거라. 즉 주민들 잡아다가 막 쓰지 말고 돈 내거라 이랬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돈 내겠다는 거, 즉 급여를 지불했다는 거. 또한 뭐냐?
When the weather became too hot이에요. 여기가 대박 감동입니다. 날이 더워요. 뭘 할 때? While the fortress was being constructed예요. 이 화성이 건축되고 있었던 그때에 날이 더웠대요. 왕이 그랬더니만 stop the construction이야. 공사를 중단하고요. And supplied 제공을 했죠.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했어요? 척서단 한자로 쓰면 척서단 이게 뭐냐? 척은 배척할 때 척자고 서는 우리 피서 간다 그러죠? 더위 서자예요. 그러니까 피한다 더위를 그게 피서야. 그러니까 더위를 배척하고 무찌르는 단이 뭐야? 알약 같은 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위를 무찌를 수 있는 약을 영어로 써놓은 거야. beat가 배척하다. hit가 필, 알약이 단 이렇게 합친 거야. 그래서 척서단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약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위를 무찌르는 약을 줬대요. 대박이죠. 얘들 막 전하 날이 더워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니 공사를 당분간 중단하소서 이랬다고 쳐봐 어떤 충신이. 그래서 됐거든? 빨리 가서 당장 지으라고 해라. 우리 아버지 빨리 제사 모셔야 된다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 멈추고 약 갖다가 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아래 문장 볼게요. There is even a document 심지어는 that shows 이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어요. that shows는 한 단어로 showing 당연히 될 거고요. 뭘 보여주느냐? his compassion 중요한 명사예요. 별표 치시고요. 현관펜은 더 중요한 동의어도 체크합시다. sympathy이고요. 하나 더 empathy도 비슷해요. empathy도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 불쌍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게 empathy. sympathy도 마찬가지고요. compassion도 똑같은 얘기예요. For his people,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굉장히 동정과 연민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서의 내용이라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따옴표로 시작을 합니다. As the weather is extremely hot, 날씨가 지극히 더워. I cannot taste food very well. 내가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I am uncomfortable, 불편하다. In bed, 잠자리에 누워서도 불편하다. thinking, 생각하니, 무엇을 생각하니? About the workers야. 어떤 노동자들이냐면 suffering in this weather이죠. 이런 날씨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내가 잠이 안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멋지죠? 너무 지극히.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는요. 사실은 분사구문을 쓰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가끔씩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주어가 weather이죠? 뒤에는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분사구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접속사를 지우고요. 다른 주어는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is, 뒤에가 cannot taste 같은 시제니까 is가 be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선 나머지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e weather being hot 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긴 하다. 자, 이걸 썼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동의어가 나왔어요. Since my sympathy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compassion이 나왔죠? 이번엔 sympathy가 나왔어요. 나의 이런 동정과 연민이, 즉 불쌍히 여기고 있긴 한데 그게 cannot moisten이 뭐냐면요. 모이스처가 수분인데 그 수분을 공급해주다가 모이슨이에요. 즉 촉촉하게 적셔주다 라는 동사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나의 이런 연민과 공감하는 마음이 그들의 폐를 적셔주는 것도 아니고 nor cool 그렇다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뭘? Their bodies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마음만 이럴 뿐 내가 뭐 걔네들의 허파를 촉촉하게 물로 적셔주겠어. 아니면은 이 뜨거운 몸을 지금 차갑게 식혀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이 문장을 쓰는데 일단 노어를 체크를 해야죠. 왜 노어이 올까요? 일단 어법상은 이 자리에 5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5어이 안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 not이 들어있어요. 할 수 없다가 들어있죠. 이거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라는 의미면 뒤에 있는 cool도 못한다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no이라는 부정형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다 컴마 찍어주시고 자, 이렇기 때문에 I am now ordering 내가 지금 명령한다. 뭘 명령하고 있냐면 a special prescription 이게 처방이죠.
약을 처방하는 걸 prescription이라고 해요. 매우 특별한 처방인데 of 척서단 이거예요. 자, 두 가지 현재 분사가 병렬되고 있죠. ordering, sending 두 개가 and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매우 특별한 처방인 이 척서단을 지금 명령하여, 즉 주문하여 sending 보낸다. 그 약을 to the project site 이 건설 현장으로 보낸다. 라고 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give them. 자, them이 말하는 건 위에 있는 거 화살표 그대로 할까요? 위에 있는 요 pils라는 복수형 명사가 them이죠. 즉 척서단이란 저 알약들을 to the workers 노동자들에게 주거라. 그리고 명령문은 give and let 두 개가 병렬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면서 let them take the pills예요. 역시 사역동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요 them은 누구? 이거는 앞에 있는 노동자죠. 그렇죠? 노동자들. 즉 앞에 있는 workers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들이 take the pills 이 약을 먹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랑? with clean water예요. 지금이야 깨끗한 물이 흔하지만 옛날엔 그랬겠어요? 아니죠. 양반들이나 드셨겠지. 근데 가서 깨끗한 물도 좀 나눠주고 그 물로 약도 먹게 좀 해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 구간까지를 보시고요. 자, a new fortress built with modern science는 새로운 부제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제목이 지나갔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the original fortress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 얘기부터 끄집어 나온 거죠. 원래 아버지 묘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살던 사람들 내보내야 되니까 살던 사람들이 내보내서 살게 한 시티가 수원이고 그 수원을 보호할 성이 필요한데 그게 fortress라는 거죠. 그쵸? 이걸 지었다. 그 다음에 반차도에서는 그 반차도에서 묘사했던 행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나셨던 그 해에 어머니의 생신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을 묘사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아버지만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만 보면 야, 아버지 좋다고 그 대단한 공사를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 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수원 화성의 건축 설계를 변경했다. 두 번째,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에 공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잠시 중단하면서 척서단을 내렸다라는 게 편지로 입증된다까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은 바로 건설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built with 뭘로 지어졌다? 이러한 것으로 지어진 이라는 과거분사예요. 현대과학으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The construction of 화성 fortress. 이 화성 포트리스의 건축은요 시작했습니다. 언제? 1794년도에. 그런데 제법 빨리 완성됐어요. 96년도에. 여러분 아직 안 가봤으면 나중에 가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기술로 봤을 때도 저 정도 면적의 규모의 화성을 만약 성을 짓는데 아파트 단지를 저만하게 지어도 2년은 들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해봐야 4, 5, 6 잡았을 때 횟수로 3년인 거고 어쩌면 만 2년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보면 33개월인 걸 보니까 2년 반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성이 지어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기술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참이었어요. 그쵸? Its primary architect, it의 형태 주의하세요. 이 성의란 소유격으로 쓴 거죠. 주된 건축가,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건축가를 말하는 거죠. architect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여기 잠깐 체크할게요. 여러분 T로 끝나야 건축가 사람이고요. architecture라고 하는 건축이라는 건축술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건축물이 되기도 해요. 건축술은 뭘 말하는 거야? 빌딩 스킬을 말하죠. 건물을 짓는 방식을 말하고요. 건축물이라는 건 그냥 건물, 빌딩을 말해요. 둘 다 됩니다. 자, architect와 architectural을 구별 못하면은 저 자리에다 architectural 쓸까봐 얘기한 거고요. 자, 이것을 맡고 있었던 주요 건축가가 바로 정약용이었는데 그 사람은 employed 밑에다 쓰세요. 이용하다라고 한번 쓰세요. 우리가 보통 employee 보면 고용하다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용하다, 사용하다고요. 당연히 사용하다니까 다른 단어 뭐가 있겠어요? 동료 생각나는 건 use는 기본이고요. utilize도 역시 사용하다, 활용하다죠. 그 밖에 harn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employ, use, utilize, harness 다 사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뭘 사용했냐면은 the latest building techniques예요.
여기서 latest라는 걸 현관펜 한번 치세요.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주의 표시하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last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last 쓰면 무슨 의미냐면 최후의 기법이 돼요. 마지막 그게 아니라 최신이죠. 최신. 그래서 아래다 의미사를 주냐면 최신의라는 얘기고요. 위에 있는 건 최후의, 즉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바꿔보면 최신은 newest가 되죠. 가장 새로운 이란 뜻이에요. newest, 그게 latest.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가장 최근에 건축 기법들을 사용했어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The fortress wall 그랬어요. 네. 자, 이 성의 성벽인데요. which 다음에 역시 현재 시제인 거 체크하세요. 왜 아직도 존재하는데 아직도 저 성벽이 장장 6km에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was가 나온 것도 보세요. 즉, 저 성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6km라서 extends.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진보한 상태였었다는 건 was겠지. 설마 21세기도 저게 advanced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 뒤엔 was예요. 시제 왔다 갔다 주의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막 앞에가 extended고 뒤가 is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당시로서는 advanced, 굉장히 발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중요한 거 in과 대시 이렇게 묶어주시면서 요 in은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대시 앞에 in을 쓸 수 있나 싶으시죠? 가능해요. 어떤 의미일 때?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라는 해석일 때에만 전치사 뒤에다가 that을 연결해서 씁니다. 자, 뭐라는 점에 있어서예요? bricks, 벽돌이 were used, 사용되었다. 근데 in its construction, 이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벽돌이 사용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된 거였대요. 그럼 옛날엔 벽돌이 아니었나 보죠. 그쵸? 옛날엔 벽돌이 아니라, 즉 벽돌을 일부러 구워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알지만 옛날에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데려다가 깎죠.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깨가지고 대충 네모만하게 만들죠. 그쵸? 그래서 가보면 벽돌은 이거야. 벽돌은 생긴 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두 개 무게를 받치려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붙이고 이게 벽돌이지. 그치? 일괄적으로 쭉 모양이 있는 게 벽돌이야. 근데 남한산성 이런 데 가보면요. 어디는 큰 돌 하나 이렇게 박혀있고 여기다가 뭐 이런 돌 하나 있고 여기는 이런 돌 이렇게 박혀있고 막 이래요. 뭔 얘기인지 알지? 중간중간 그때그때마다 크기가 되는 걸로 막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돌이 그냥 야 얘도 괜찮네. 데려와. 그 다음 요 사이에 메꿀만한 적당한 사이즈 없을까? 이러다가 다른 거 끌어와. 이렇게 넣는 식이야. 안 들어가면 옆에 돌로 깨가지고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식이겠지. 그치? 근데 요렇게 하다가 획일적으로 한 가지 사이즈가 나온 벽돌을 썼다는 얘기예요. 벽돌은요. have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withstand, 버티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withstand 다음에 동명사 뒤에 heavy blows. heavy blow가 뭐냐면 꽝 치는 거 말하는 거야. 강한 타격. 왜 강한 타격을 버텨야 되지? 적들이 오면 뭐부터 해요? 성을 깨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죠. 누가 적이 침공을 했는데 청문을 열어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대부분 벽돌이 깬단 말이야.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투석기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무거운 돌 놓고 뿅 날리잖아. 그럼 돌이 이렇게 꽝 날아가서 성벽이 몇 번 박으면은 한 번은 안 깨지만 한 10번 같은 자리 하면은 성이 와르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르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타격을 버텨요. 왜? 촘촘하게 구멍이 없이 균열이 없이 모든 벽돌을 메꿔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are not easily destroyed예요. 병렬은 여기서 생기는 거 have, are not easily destroyed. 병렬은 복수형 동사가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 두 개가 병렬이란 얘기예요. 벽돌로 만든 벽은 일단 첫 번째 장점이 뭐였냐? 이거죠. 타격을 버텨낸다. 그래서 are not easily destroyed. 쉽게 파괴되지 않아요. 그 결과 그래서 이 성이요 was made of야.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벽돌과 그 다음에 일반 돌로도 만들어졌다. 복합적인 거란 얘기예요. moreover 게다가 holes인데 뭐와 뭐 사이의 구멍이냐면 bricks.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얘네가 just big enough예요. 얼마만큼 컸냐면 to fire guns예요. 딱 화포나 대포 같은 것을 쏠 정도로. 그래서 총이나 대포를 쏠 만큼은 구멍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만 not arrows and arrows야. 화살인데 결국 뭐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in case of attack,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 화살이나 총을 쏠 만큼 딱 그 정도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구멍이 크면 무너지겠지만 구멍이 딱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당겨서 쏠 만큼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정약용이 also came up with 중요한 동사 수거예요. come up with는 동사로 쓴다면 device SE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IoT 나왔을 때는 CE 걔가 뭐야? 장치, 장비란 기계고요. 명사는 C로 쓰지만 동사는 SE예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또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invent를 써도 괜찮아요. 정약용 또한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뭘 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to make construction easier for the workers예요. make 뒤에서 construction 뒤에서 얘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는 형용사인 거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건축 기간을 좀 쉽게 만들까? 왜냐면 실제 너무 고생하다 죽기도 하고 너무 공사기간 길어지면은 이 부역을 너무 오래 하느라고 자기 농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는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계인데 거중기라고 불리워지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말 그대로 들어 올리다. 철거할 때 거고요. 무거울 중자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란 뜻이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It was used to예요. 이시 의미하는 거 위에다 쓰세요. 거중기를 말해요. 가주어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거중기란 기계가요. was used to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 두 개를 하기 위해서 lift랑 파일 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일단 lift의 목적어도 뒤에 heavy stones예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and pile up 쌓아 올리다 라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저 무거운 돌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뭘로? with the least amount of energy죠. 최소한이란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니멈을 말해요. 미니멈을 말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거나 쌓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This tool, 이것은 greatly, 굉장히 크게 reduced, 감소시켰어요. construction time이죠. 공사 기간, 그래서 공기라고도 부르는데 공사 기간을 줄였어요. 중요한 문장이라서 여기 전체에다가 별표를 3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쓸게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현관펜은 without에 한번 치시면서 would have taken에다가 현관펜 또 한번 치시고요. 자, 중요한 건데 아래쪽도 현관펜 칩시다.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까지 해서 아래쪽에 쓰세요. 총 4가지 문장 가능이라고 쓰세요. 총 4가지 문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외운 건 without it인데 영작하라고 봤더니만 단서가 had가 있다, if가 있다 이러면은 아래쪽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if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if를 생략하고 도치했느냐라는 건 글자 수 제한해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if를 줬느냐 안 줬느냐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못하게 해서 역시 답을 완성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만 잠깐 확대해 볼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자체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if를 지금 생략한 상태고요. if를 생략하고 나서 도치를 시킨 상태가 바로 had it not been for이에요. if를 생략하면 왼쪽에 봐서 알겠지만 it had not이잖아요. 근데 it이라는 주어랑 had라는 동사가 위치가 이렇게 도치되니까 had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까지가 둘 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란 얘기고요. it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거중기겠죠. 이 거중기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공사는 would have taken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야. 바꿔 말하면 뭐야? 그게 있었으니까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죠? 그래서 색깔을 잠깐 바꿔 제가 필기할게요. 가정법은 항상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니까 얘는 직설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즉 대놓고 말하면 거중기가 있어서 오래 안 걸렸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it 그것이 있어서 라는 걸 with it으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as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절을 쓸 때에 as they had it 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또는 as 다음에 there was 그 다음에 거중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거중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뒷문장은 이제 직설법을 써줘야 되죠. 저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를 써야 돼요. The construction. 공사 자체가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쓰고 현관펜 한번 할게요. 아이고. 현관펜 한번 할게요.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제가 not과 long을 썼어요. 아까 위에 가정법 문장에서는 much longer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왜 비교급을 쓰지 않았어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텐데 라는 건 추측이고 실제 오래 안 걸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 뭐 덕분에? 거중기 덕분에. 거중기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쓴다면 거중기 덕분이다라고 쓰면 앞에 뭐가 나오죠? Thanks to the 거중기 이렇게 나오겠죠? 거중기가 있어서 결국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얘는 그래서 직설법을 포함한다면 총 5가지까지 문장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화성 fortress는 결국 represents 무엇을 대변하냐면 문장에서 동사는 여기 보여주다 대변하다라는 represents고요. the peak. 자, peak이 뭐예요? 최고 절정을 말해주죠. 그래서 top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apex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우리가 선경 제니스라고 혹시 간판에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제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고 절정을 말해요. 자, 그래서 top, 제니스, peak 이게 다 절정을 말한다. 18세기 한국 건축술의 최고 절정을 보여줍니다. 자, 18세기 몇 년대입니까? 몇 년대? 네, 1700년대죠. 그쵸? 그래서 1700년대라고 손으로 한번 쓰세요. 맨날 헷갈려 하잖아요. 하나 더 하던 건가 빼던가 맨날 그러죠. 그쵸? 빼는 게 맞습니다. 1700년대예요. 일치문제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It is characterized. 자, 그것은 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냐면 자, 이시 말하는 건 화성 fortress고요. 그 녀석은 careful planning, 굉장히 신중한 이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the application, 이것은 응용을 말하죠. 뭘 응용한 거냐면 the latest, 최신의 과학적 진보 발달을 응용한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즉, 수원 화성 하면 특징이 뭐냐? 굉장히 꼼꼼하게 미리 잘 계획을 세운 거야. 두 번째, 당시로서는 정말 최신의 과학기술을 다 응용한 거야가 특징이란 얘기예요. Its construction, 그 공사는 started from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정조의 결정이에요. 뭐 하겠다는 결정이냐면 to move his father's tomb이에요. 애초에 왜 수원이 지어졌냐라고 했을 때는 아빠 무덤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연세장이 뭐야? 그럼 거기 살던 사람 어떻게? 도시 하나 지어줘?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뭐해? 성 하나 지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수원 화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it has now become이에요. 현재 완료가 온 걸 보세요. has become 되었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became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뭐야?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has become을 써야 옛날에 됐거든? 문화유산이 됐는데 지금도 문화유산이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문화유산이 되어버렸냐면요. That attracts visitors예요.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끌어모으는 이런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We have to be aware. 우리는 반드시 be aware of, 인지하다라는 동사 수거가 나오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recognize라는 동사와 일치하는 수거죠. 뭘 알아야 하냐면 it's, 이 화성이 가지고 있는 historical, 역사적인 significance,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라서 be 다음에 make가 병렬이라고 한 번만 체크할게요. We have to be aware.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We have to make efforts예요. 만들어야 한다. 뭘? 노력을. 즉 make effort to 부정사 뭐야? 이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수거 한번 씁시다. make 다음에 어떨 땐 on effort라고 쓰고요. 노력을 좀 많이 한다 싶으면은 efforts라고 복수형을 쓰기도 하죠. 뒤쪽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를 연결해야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되죠.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란 수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인 거야. 우리 노력해야 된대요. To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 뭘 보존합니까? 이 화성이 가지고 있는 architecture, 건축술과 그 다음에 그 문화적 역사,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쪽 문장에서 이승 가주어입니다. 아래쪽에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주어라고 써있죠. 그럼 진주어는 어디 있어요? 뒤쪽에 to protect 위에다가 진주어라고 쓸게요.
It's now our responsibility.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뭐가 책임이야? 투부정사 하는 거, 보호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뭘? 이 월드 헤리티지잖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거야. 즉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쟤를 보호하는 게 우리 책임이래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아래쪽에 in order that 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can treasure and enjoy it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고 이 보물을 충분히 누리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란 얘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보자면 in order과 in order that과 so that이 같은 의미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건 둘 다 that을 쓴 케이스고요. 이거를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래쪽에 필기할게요. 아래쪽에다가 쓰자면 만약에 in order을 쓰건 so as를 쓰건 간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for our descendants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고요.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o treasure and enjoy라고 나와 있는 게 결국은 투부정사가 연결되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뭐가 보여요? 아,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인데 다만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필요한 자리니까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투부정사 바로 앞자리다. 심지어는 in order보다 더 가까이에 투부정사에 위치한다. 그래서 in order for our descendants to treasure, so as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아래쪽 동의어 체크는 cherish이 중요한 단어죠.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다. cherish고요. 발음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어 중에 perish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죽다, 썩어서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cherish하고 perish는 다릅니다. 아래쪽 문장 볼까요? Every year, 매년 수원에서는요, a magnificent cultural event takes place. 동사는 뒤쪽에 있어요. 여기다 체크할까요? takes place. 일어납니다. 아래쪽에 happen, occur가 동의어죠. 이런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열리다라는 걸 수동으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수동을 쓴다면 is held라고 쓸 수 있죠. 행사를 열다라는 타동사 hold를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is held. 행사가 열립니다. To celebrate. 뭘 기념하기 위해서야? 정조대왕이 visit,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To 화성 fortress죠. 이 반차도에서 묘사된 대로 화성에 방문했던 그 정조대왕의 행차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사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매년 합니다. 지금도 화성까지 서울에서 갑니다. Why don't you visit이에요. 한번 방문해보지 그래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필하지 그래요. 두 개가 병렬이죠. 그쵸? 와서 한번 오셔서 킹 정조대왕의 love for his father, 아버지와 그 다음에 the people, 어떤 사람? he led, 그가 이끌었던 사람, 그가 지도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지 그러세요 라고 나오죠. 자, 그 여러분 필기본에 뒤에 요약본이 나왔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